네. 자, 이 부분은 좀 진지하게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이 모르신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진군 교수님. 예, 그 두 분이 사실은 정치적인 임무는 YS가 50년 됐으니까 훨씬 빨리 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장면 박사가 대부였습니다. 가톨릭의 대부. 그렇죠. 그래서 예. 이제 가톨릭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당에서도 YS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그렇죠. 예. DJ는 이제 그 뒤에 늘 따라갔는데 그래서 YS가 말이죠. 야당의 원내 총무를 5번이나 했어요. 뭐 전무후무한 기록이죠. 그렇죠. 그다음에 야당의 총재를 3번이나 했고 또 뭐냐면 최연소 총재를 했어요. 46살에 총재를 했습니다. 다른 분들은 되게 신익희, 해공 신익희, 조병옥 이런 분들은 전부 60대에 다 했거든요. 유진산, 바로 직전 총재였던 유진산도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바로 지금 나왔습니다만 직접 대결을 벌인 것은 뭐 이제 원내 총무 때도 그랬지만은 1970년 9월에 그 후보 지명 대회에서 이제 했죠. 근데 사실은 모두가 YS가 될 줄을 다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철승 선생이 표가 몰아줬거든요. 김대중 그 후보한테 몰아주면서 했는데 그때 이철승 선생이 지금도 그런 말씀 하시죠. 나는 말이지 명함에다가 앞으로 당은 형님이 맡으십시오. 예. 그 말만 믿고 내가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되고 난 뒤에 그거 뭐예요? 원교 근공인가 하는 거 있지? 이러더라. 그게 뭐냐면 자기를 밀쳐버리고 YS하고 같이 뛰더라 이랬는데 YS는 그때 뭐라고 했냐. 그래도 참 담백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분이에요. 뭐냐면 이제부터 그러면 승리를 축하하고 이제부터는 거제도에서부터 무주구천동까지 내가 어디든지 가서 YS DJ를 위해서 어디든지 가서 선거운동을 하겠다 이랬는데 뭐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또 있었죠. 그런데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DJ는 뭐든지 충분히 생각하고 난 뒤에 움직입니다. 근데 YS는 아까 이동영 작가 이야기했죠. 우선 뜁니다. 그러면서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두 분이 직접 마주 대응을 할 때는 참 경쟁을 벌일 때는 YS가 늘 이깁니다.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애정관계 또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보냈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이 그러나 또 정치적으로는 순치관계였죠. 그러니까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관계고 두 사람이 2인 3각의 관계였다. 하나가 쓰러지면 그럼 바로 그런 관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뭐 협력자이자 경쟁자이자 동반자이자 라이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? 우리 시대에 이 두 사람 빼놓고는 우리 정치를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영화로만으로도 이렇게 안 될 정도로 정말 정반대예요. 그러니까 태어난 곳부터 시작해서 성장 배경, 뭐 출생, 성장 환경, 정치 입문. 그러니까 이종호 교수 말씀처럼 YS는 굉장히 쉽게 국회의원 되고 그다음에 승승장구했었거든요. 근데 DJ는 정말 어렵게 4번, 5번 만에 다 국회의원 당선되고 대통령도 4수, 5수 이렇게 당선됐지 않습니까? 이게 그런 식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그러나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. 이 두 사람을 섞었다가 놔두고 그러면 정말 훌륭한 정치인이 될 텐데 성격이 너무 강한 사람끼리 너무 경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정치가 너무 좀 정치 혐오를 일으키고 그런 거 아니나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DJ가 조금만 더 오래 사셨다면 YS도 더 오래 사셨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라이벌을 잃어버린 그런 허전함 이런 게 YS를 조금 더 일찍 가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녹취 하나만 좀 볼 수 있을까요? DJ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두 사람이 화해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.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. 오늘 방문하시기 두 분의 화해로 봐도 되겠습니까? 저희가? 그렇게 봐도 좋죠. 네. 이제 그런 때가 또 온 것도 아닌데. 네. 오늘 방문하시기 두 분의 화해로 봐도 되겠습니까? 자, 저희가? 이렇게 해서 두 분은 봐도 좋죠. 이 양김 시대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. 이 얘기는 워낙 할 얘기가 많은데요.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다시 꼭 이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약속드리겠습니다. 자, 꼭 짚어야 될 게요. 공만 있는 게 아니라 과도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숫자로 나타납니다. 처음에 하늘 모르게 올라가던 지지율이 IMF 맞고 완전 바닥을 칩니다. 이런 지지율이 극과 극이었죠? 네,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 첫 해에는 지지율이 참 좋았습니다. 어떤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90%에 육박할 정도 또 이르렀었는데요. 임기 첫 해에는 하나의 척결,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온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으면서 83%의 지지율을 나타냈었거든요. 하지만 임기 막바지 바로 이 IMF 국가 부도 사태로 내몰리면서
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 한 자릿수인 6%로 곤두박질 쳤고요. 결과적으로는 숙명적 라이벌이기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이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냐면요. 그러니까 92년에 대통령 당선되고 93년에 취임을 하셨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시대 때 가장 인기 있는 가수가 서태지였습니다. 서태지였는데 당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? 서태지가 2위였고 김영삼이 1위였어요. 초등학생들조차도. 그러니까 당시 93년도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 있겠죠. 예. 그 마지막으로요. 그 옆에서 쭉 지켜본 YS 그리고 80%의 지지율로 가다가 결국은 뭐 3당 합당이라는 아직 얘기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만 3당 합당이라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. 그렇습니다. 정치인으로서의 김영삼 어떻게 보십니까?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제 곡에 대해서 말을 했으니까 과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뭐 대통령으로서의 과도 있고요. 정치인으로서의 과도 있는데 저는 정치인으로서 과에 대해서 좀 언급하자고 한다면은 친인척 관리에 실패를 했다. 현철 씨 문제. 그 현철 씨 문제. 뭐 그리고 가신 정치, 파벌 정치의 유산을 물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같은 공동 책임입니다만 남겼다. 결국 이것은 우리 지금 현재 정치의 문제인 지역 분할 체제, 지역 감정. 이것을 아직도 두 분이 남겼다라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87년 체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타계를 계기로 이 체제를 한번 원점에서부터 점검해야 될 우리 정치권이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민주화의 큰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애를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. 네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